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역바연에서 선정한 2월의 인물은 김지섭 열사입니다. 이 김지섭 열사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텐데요. 이 김지섭 열사는 의열단 단원이었고요. 1924년 1월에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지신 후 체포되셔서 1928년 2월 20일에 감옥에서 순국하셨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김지섭 열사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섭 열사는 1884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일본어 공부를 하셨고요. 일본어를 꽤 유창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보통학교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시기도 했었고, 이후에는 법원에서 통역도 하고 또 서기 일도 하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1919년 3.1운동을 만나게 되는데, 이 3.1운동을 겪으시면서 김지섭 열사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김지섭 열사의 나이가 35살이었어요. 35살에 하던 일을 모두 다 버리고 독립운동에 본격 투신하시기로 하면서 중국으로 건너갔고요. 중국에서 의열단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의열단 외에도 고려공산당에도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 고려공산당은 한국인들이 만든 공산주의 활동 단체였습니다. 그곳에서 활동도 하셨는데 주로 의열단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죠. 그런데 의열단 가입 초창기에는 좀 의심을 받기도 했대요. 왜냐하면 김지섭 열사가 일단 일본어를 너무 잘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약간 외모가 일본인 느낌이 조금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본인 필이 나는 그런 그 모습 때문에 일본인 첩자 아닌가 이렇게 의열단 내에서 의심을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아무튼 의열단에서 잘 적응해서 활동을 해 나가게 되십니다. 1921년에는요 의열단이 본격적으로 국내의 일본 주요 시설들을 폭파하는 작전을 전개하려고 해요.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동양척식 주식회사 또는 일본 각 경찰서들을 폭파하려는 그런 활동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 대량으로 폭탄을 반입시켜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을 맡은 분이 김지섭 열사였어요. 그래서 30여 개의 폭탄을 국내에 들여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에게 사전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히 김지섭 열사가 상하이로 도피를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23년이 되는데요. 이 1923년에는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요. 이 관동 대지진은 일본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그 지진인데요. 9월 1일이었습니다. 23년 9월 1일 낮 11시 한 5분에서 12시 그 사이였어요. 그때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워낙 크기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건물은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게 낮 11시 한 55분 12시 그 사이였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도 밥 짓는 그러한 그 불을 많이 피워놨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장에서도 그렇고 밥을 짓기 위해 불을 펴고 있었는데, 지진이 난 바람에 곤로나 이런 것들이 막 쓰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은 많이 나고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너무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 정부가 이걸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 마음속에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막 터져 나오게 됐죠. 그러자 정부는 일본 국민들의 이 불만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조선인들이 지금 불을 지르고 다니고 있다,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 조선인들이 폭탄을 지니고 다니고 있다, 이러면서 이 피해를 조선인들이 더 크게 일으키고 있다는 식으로 일본인들의 분노의 시선을 조선인들에게 돌려놓는 겁니다. 일본인들의 분노가, 그 화살이 조선인들에게 향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로 인해 생긴 게 1923년 관동 대학살이었던 겁니다. 지진의 피해 때문에 분노하던 일본인들은 이 분노가 조선인들에게 꽂혀버린 거예요. 지진의 이 혼란을 이용해서 조선인들이 불을 더 지르고 다닌다, 일본인들 더 죽이고 다닌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이래서 이 일본인들은 자경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당시 조선인들을 무려 6,600여 명이나 학살을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게 관동 대학살입니다. 조선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일본 자경단에 의해 죽어갑니다. 이 자경단은 정부 단체도 아니고 일본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조선인들에게 화풀이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 대학살을 알게 된 의열단은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요. 이 의열단에선 일본인들에게 일침을 놓기 위해 정말 폭탄을 터뜨리기로 계획을 합니다. 당시 1924년 1월에 일본에서 제국의회라는 회의가 열리게 돼요. 이곳에 이 회의에서는 일본 고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조선 총독도 가고요. 일본 총리도 참여하는 그런 큰 회의였어요. 이 제국의회에 폭탄을 터뜨려야겠다라는 계획을 했고 이 일을 김지섭 열사가 맡게 되는 겁니다. 김지섭 열사는 일본어가 유창했고 또 일본인 필이 나는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잠입해서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었던 것이죠. 자, 이 일을 맡게 된 김지섭 열사는 석탄 운반선을 타고 일본에 밀항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 와서도 배 밑에서 열흘 동안이나 숨어 지내게 되지요. 거기서 주먹밥으로 끼니를 하루에 한두 끼만 먹으면서 고난의 삶을 겪어내고요. 그리고 도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쿄에 갔는데 그런데 제국의회가 무기한 휴회를 하게 됩니다.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 거예요. 자, 이 일을 알게 된 김지섭 열사는 의거를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폭탄은 지니고 있고 폭탄을 당시 3개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밀항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을 빨리 처리하고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김지섭 열사는 타겟을 일본 왕이 살고 있는 일본 왕궁 궁궐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4년 1월 5일 김지섭 열사는 폭탄 3개를 품고 일본 궁궐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중교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이 다리가 궁궐에 연결되는 다리고요. 그 다리 끝에는 보초병들이 있었는데 김지섭 열사가 이중교로 가서 폭탄 1개를 병사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이 불발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보초병들이 김지섭 열사 잡으러 오겠죠? 김지섭 열사는 거기서 보초병들과 몸싸움을 하면서도 나머지 2개의 폭탄을 궁궐을 향해 더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폭탄마저도 모두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폭탄 불발에 대해서는 한 2가지 설이 있는데 김지섭 열사가 폭탄을 가지고 배 밑에 너무 오래 있어서 이 폭탄이 습기를 먹게 되어 제대로 터지지 않았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안전핀이 제대로 뽑히지 않았다 이런 설도 있는데 아무튼 폭탄 던졌으나 터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지섭 열사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김지섭 열사는 결국 사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형 구형 당시 김지섭 열사는 이렇게 또 항변을 합니다. 우리 조선민중은 굶어 죽고 맞아 죽는데 나 홀로 적국에 와서 사형을 받는 것은 넘치는 영광이다. 아주 죽여주든지 무죄를 달라. 이렇게 김지섭 열사는 항변을 합니다. 구형은 사형이었는데 재판은 더 전개가 됩니다. 당시 일본인 변호사 후세다스지라는 인물이 김지섭 열사를 위해서 열심히 변호를 해줘요. 이 후세다스지는요, 일본에서 한국인들을 위해 열심히 애썼던 일본인 변호사입니다. 한국 독립운동가를 위해 많은 변호를 해왔던 그러한 인물인데요. 이 후세다스지가 이 김지섭 이 인물은 조선민중의 그 대부분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폭탄이 던지지 않았으니 무죄를 줘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결국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조금 떨어집니다. 아무튼 무기징역형을 받고 김지섭 열사는 결국 감옥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1928년 2월 20일 감옥에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일본은 김지섭 열사의 시신을 화장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김지섭 열사의 유고를 그분의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옮겨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을 해서 지금 현재는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김지섭 열사가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이 안 알려진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좀 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요, 일본이 쉬쉬했어요. 일본이 신성시하는 일본 왕, 그들은 천황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본 왕이 살고 있는 그 일본 궁궐에 폭탄이 날라온 것은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에요. 이게 많이 알려지질 않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정부에서 이걸 쉬쉬했었고 심지어 폭탄이 막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또 알려지지 않았던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지섭 열사가 이 사회주의 계열 활동에 또 몸담았기 때문에 광복 이후 우리 남한 사회에서 그렇게 좀 주목하지 않고 등한시했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면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라도 이 김지섭 열사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2월의 인물 김지섭 열사 선정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